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참 가슴 졸이면서 결과를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당연히 뭐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것이야 뻔할 뻔짜라고 생각을 했지만 워낙에 뭐 주변에서 그래도 내놓으라고 하는 그 보수 평론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확신적으로 막 얘기를 하니까 반드시 뭐 결선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결선 안 가면 나 방송 은퇴해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시니까 야, 이게 내가 혹시 모르는 뭔가 다른 뭐 프로그래밍이 있나? 다른 뭔가 좀 내가 모르는 정치역학 구도가 있나 싶었는데 개뿔 그런 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쵸? 그분들이 그냥 뭐였습니까? 뇌피셜과 망상에 빠져가지고 국민선동을 했던 거에 불과했던 거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뭐 사과를 하실지 아니면 또 어떻게 책임을 지실지는 모르겠지만 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좀 지나가지 않을까? 뭐 국민들은 어차피 잊을 테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뻔뻔하게 또 방송하시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그분들이야 사실 뭐 우리가 관심에 그렇게 둘 만한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실제 지금 국회의원들 그리고 당대표로 나왔던 후보들 이분들이 이제 정치를 이제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 요게 이제 중요한 것인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홍준표 같은 경우는 여전히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뭐라고 했습니까? 당대표가 한동훈으로 이제 결정이 되고 난 뒤에도 그래도 어른이라고 한다면 축하한다. 뭐 새롭게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합쳐보자.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내야 되는 게 인지상정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홍준표 미쳐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당무에는 관여하지 않아야 되겠다. 당원들의 선택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실망입니다. 라고 하면서 한동훈을 또 떴다방이다 뭐다 끝까지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있는 게 홍준표입니다. 제발 좀 홍준표 같은 사람은 꿈 깨시기 바랍니다. 그 얄팍한 그 술수로 또다시 뭐 자기가 대권에 도전해 보겠다 뭐다라고 머릿속에서는 꿈꾸고 계실 것 같은데 그거 망상입니다. 홍준표 시장님. 이제 그냥 여생은 정치와는 상관없이 그냥 뭐 유유자적하면서 안분지족하면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원희룡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실망감을 굉장히 많이 줬죠. 이따가 제가 이제 칼럼을 통해서 또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원희룡의 정치 생명은 끝이 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좀 눈여겨봤던 게 뭐였습니까? 전당대회 끝나고 난 다음에 후보들이 이제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문자를 돌리잖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당원이기 때문에 그 문자를 받았습니다.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새로운 지도부랑 힘을 협력해가지고 잘해보겠다라고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메시지를 보내셨더라고요. 반대로 이제 원희룡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냐? 새로운 지도부에 대한 얘기는 쥐뿔 하나도 없습니다. 한동훈 후보 축하한다 이런 얘기도 당연히 쥐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무슨 얘기밖에 없었냐? 특검과 탄핵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앞으로도 특검 탄핵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원희룡 올림.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마팅이 완전히 간 것 같아요. 옛날에 그래도 보수 진영 내에서 최소한의 상식파다 그리고 소신파다라고 불렸던 그 자기의 모든 정치적인 업적이라고 할까 그 정치적인 경험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쓰레기통에 처박아도 모자랄 판인데 아예 그냥 불태워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애당초 원희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못 받은 이유가 뭐예요?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당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그냥 철저히 윤석열 대통령의 눈높이 용산의 눈높이 친윤의 눈높이 거기에만 맞춰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택을 못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쌩 난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뭐 별의별 진짜 더러운 짓거리랑 가짜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짓거리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득표율이 18%대밖에 안 된 거. 나경원과 윤석열 두 사람을 합치게 되면 사실상 원희룡과 비슷하거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셔야 되는데 아직도 눈을 감고 계시는 거예요. 반쪽을 그냥 다 감아버리고 제가 보기엔 다른 한쪽 눈까지도 지금 감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와가지고 한동훈에 대해 가지고 뭔가 칭찬하고 축하한다 새로운 지도부랑 잘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특검 탄핵을 반드시 막아야 된다 앞으로도 특검 탄핵을 막기 위해서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 지가 뭔데 라고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장해찬입니다. 장해찬 같은 경우는 정말 이번에 많은 실망감을 줬죠. 저는 이번에 장해찬의 선택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이 났다라고 저는 보는데 지난번에 총선 기간 동안에도 어땠습니까? 무소속으로 출마를 고집하는 거를 보면서도 야 진짜 정치라는 게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왜? 객관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땐 당연히 무소속으로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단열화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이철규 같은 사람들이 막 꼬드기지 않았겠습니까? 이철규 같은 사람이나 친윤 이런 쪽에서 계속해가지고 장해찬 전 최고의 눈과 귀를 막았겠죠. 나가면 된다, 나가봐라, 나가봐라. 불쏘시개로 쓰기 위해 가지고, 희생양으로 쓰기 위해 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지 않았겠어요. 한동훈 체제를 흔들기 위해 가지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개폭망했잖아요. 나가리 그냥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시간을 좀 갖고 쉬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다시 평론을 하면서 정치에 복귀해도 충분할 텐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차 불쏘시개로 또 쓰이지 않았습니까? 무슨 뭐 댓글 조작팀이 있다, 자기도 거기 소속이 돼 있다 뭐다라고 막 그렇게 난리를 쳐놓고, 그것 때문에 지금 야당 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한동훈 당대표 되자마자 바로 그거를 가지고 또 특검이다 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얼마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원희룡, 장해찬 이런 사람들이 기자회견하고 있지 않겠어요? 팜플렛 같은 거 들고서 한동훈을 특검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했던 짓거리 자체가 완전히 그냥 정신 나간 사람들의 짓거리다 보니까 앞으로 더 정신 나간 짓거리 할지 누가 알겠어요. 당연히 그러고도 남겠지. 그 제가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도대체가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에 장해찬 전 최고는 무슨 말을 했을까? 새로운 어떤 지도부에 대해 가지고 힘을 합치자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한번 찾아봤더니만 사진 한 가지 좀 띄워주시겠어요? 띠용. 그냥 뭐만 하고 있습니까? 등산하고 계시더라고. 자기가 그냥 저질러 놨던 그 똥물,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금 치우지 않고, 하나도 지금 주워 담으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세력 지금 부풀리에게만 여념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참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것 자체가 저 스스로도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 오마이뉴스였나? 다음과 같은 이제 기사를 썼더라고요. 다음 거 보여주시면 제목이 뭡니까? 원희룡은 망했대요. 이제 좀 자극적인 제목이긴 한데, 제가 이 기사의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니까 놀랍게도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다 공감이 됐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는지를 보니까, 원희룡은 망했다. 세상 쓸데없는 게 연예인과 정치인 걱정이라고들 하지만 정치인으로서의 원희룡은 2024년 7월 23일 파산했다. 맞는 얘기죠, 그렇죠? 이유가 뭔지를 보니까 젖잘싸, 이게 이제 졌지만 잘 싸웠다 아니에요? 근데 젖잘싸라고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잔패였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원희룡 후보는 결선 진출에 실패했으면 물론이고 자칫하면 나경 후보에게 밀려서 2위 자리도 놓칠 뻔했었다. 그러면 또 계속 결과적으로 본인이 정치를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키워왔던 정치적 자산을 스스로 붕괴시켰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원희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쌓았던 정치적 자산이 뭡니까? 보수 진영 내에서 소신파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남원정 너무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트리오. 보수 진영 내에서도 정파 이런 것들 상관없이 소신을 지키고 상식적인 목소리를 낸다라고 해가지고 남원정 트리오라고 불렸던 사람인데, 심지어 원희룡 본인 스스로도 민주화 운동에 동참했던 경험을 토대로 진보적인 의제, 진보적인 정책 그런 것들을 보였던 온건함이나 유연함의 상징 같은 사람이 바로 원희룡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번에 전당대회를 보니까 완전히 사람이 189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막 수술이라도 받아온 것 같습니다. 뇌 구조가 그냥 바뀌어버린 것 같아. 이상한 사람이 돼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필요하다면 진영 내부를 향해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던 원희룡은 죽고, 그 자리를 주류 권력의 번견을 자처하며 무조건적인 옹호에 나서는 원희룡이 대신하게 됐다. 이게 지금 틀린 말이 뭐가 있어? 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언제 이렇게 바뀌었는지 시발점이 언제인지는 불명이지만 확실히 이번 제4차 국민의힘 전당대회 주요 국면마다 그가 연출한 장면들은 수준 이하였다. 뭐 별의별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동훈에 대해서 뭐 배신자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또 사천이다 뭐다라고 얘기하는 거, 근거를 대봐라고 했더니만 내 주도권입니다 막 이러고 앉아있는 거, 이모부까지 소환해가지고 이모부가 좌파다 뭐다, 그러니까 한동훈 좌파 아니냐. 매 국면마다 원희룡이 보여줬던 모습은 진짜 여기 지금 기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수준 이하였죠. 17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에 새천년 민주당 경선 후보로 출사표를 던졌던 점, 이게 뭐예요? 한동훈의 장인입니다. 장인이 그렇게 새천년 민주당에서 출사표를 던졌다, 이거를 가지고 이모부가 민청년 주동자라고 주장했던 거, 이거를 가지고서 생방송 토론에 나와가지고 한동훈은 좌파니냐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도대체 정상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기사에서 뭐라고 이제 일갈을 하고 있냐? 과거의 자신을 부정해야만 가능한 일들이었다. 원희룡이 보여준 모습이.
한동훈 대표가 작심한 듯 원 후보의 과거 발언을 하나씩 건져 올리며 지금과 왜 태도가 바뀌었는지를 지적했을 때 원희룡은 해당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도리어 한동훈 대표의 토론 태도를 메신저를 공격하는 화법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정작 그 자신이 가장 한동훈이라는 메신저 공격에 열을 올렸다. 전당대회가 진행될수록 그의 내로남불은 더 거세졌다. 누가 도대체 이 지금 내용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망했다. 진짜 글자 그래도 정치인으로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장해찬도 그렇고 그리고 원희룡도 그렇고 그리고 홍준표도 그렇고 정말 당원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이 사람들은 진짜 망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딱 걸맞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